네, 안녕하세요. P&Q의 국힙 상담소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로알토 그리고 더커에서의 국힙 상담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게스트는 네. 어떤 분이죠? 두 번째 게스트는 래퍼 로한 씨입니다. 로한 씨, 개인적으로 본 적은 거의 없는데 네네. 두 번째 시간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 보니까 어때요? 저는 아까부터 좀 긴장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바닥 좀 얼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힙 상담소잖아요. 네. 로한 씨의 그 허심탄회한 고민을 네, 오늘 들어봐야 하는데, 이 고민을 듣기 전에 네, 뭐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듣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네. 있어요. 최근에 그 하나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듣고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네네. 그 사츠키 씨와의 네, 그 일에 대해서 네. 저희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뭐 디스를 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다라는 DM을 받고 나서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 뭐 디스 당할 내용이야, 뻔한 내용이니까 그랬는데 좀 표현이 과격하더라고요. 가사 내에서.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제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고등 래퍼 2에서 이제 그르륵 각각이라는 네. 그런 뭐 추임새 같은 걸 쓰면서 이딴 게 랩이냐, 뭐 뒤질래 너? 뭐 이런 가사가 다음 라인에 있었고, 아예 구절을 판박이같이 따라 한 다음에 다음 라인에 그런 뭔가 저격하는 라인이 나오니까 괜히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감정적으로 바로 대응을 해버렸어요. 인스타 글에다가. 원래 두 분이 아는 사이는 아니신 네, 거죠? 아예 모르는 사이였어요. 별로 반응하고 싶지 않았는데 DM이 와가지고 자꾸 전화해라 뭐라 하는데, 솔직히 그 정도 막 짜증났던 건 아닌데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쌍욕을 막 네. DM으로. 제가 이제 본인의 뜻대로 뭐 전화도 안 한다 하고 나오지도 않는다 하니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뒤에 저녁에 이제 칠리놈이라는 동네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켰다는 제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딱 봤는데 저희 부모님 욕부터 와, 진짜. 막 온갖 욕을 했는데 좀 듣기 싫어서 그냥 대충 보고 껐어요. 네. 그게 오히려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봤으면 저도 엄청 화났을 것 같은데 끄고 저도 이제 뭔가 좀 해명을 해야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런 스토리를 썼고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서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속된 말로 약간 부들부들하고 있다. 네. 감정이 격양된 상태겠죠. 그래서 막 욕을 막 최대한 안 할라 했는데 자꾸 막 욕이 나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대충 일단락이 됐는데 새벽에 그 사츠키 분, 친구분, 뭐 크루분이신 것 같은데 저를 인스타 스토리에 태그를 하고 죽여버린다 막. 이제 약간 협박성으로. 네, 막 죽여버린다 이러고. 크루까지 동원이 됐군요. 네, 죽여버린다 하고 막 홍대에 왜 안 나오냐, 쫄았냐 이런 식으로 얘가 나오길래. 했네. 네, 근데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다음날 공연이 있었고 히플쇼. 그래서 공연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신곡을 해야 되니까 했는데 지속적인 도발이 있었고, 그래서 끝나고 거기에 제 친구들이, 저는 그냥 갈 생각이 없었는데 뭐 가보자. 만나자. 뭐 어떻게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자 이래가지고 결국엔 사보타지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단체로 그냥 우르르 들어갔는데 결국에 마주치게 됐고, 나오라고 한 다음에 대화를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서 그 크루 분들한테도 사과를 받고 어떻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이 사진을 저도 봤는데 여기 대본에 있는데 사실 이게 자료화면으로 아마 나갈 텐데 네. 실제로 만난 사진이고, 네. 이게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죠 지금. 네, 제가 사실 이게 약간 대충 정리만 하긴 했는데 사실 가서 좀 열이 받았거든요. 네, 그쵸. 처음부터 얘기가 되게 막 뭔가 순화되게 가지 않았어요. 네. 처음에는 저도 말이 곱게 안 나와서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더라고요. 사이클이. 이때 제가 제 기억에는 되게 멘탈이 나가서
약간 반쯤 내려놓은 네. 그런 심정의 상태구나. 네, 약간 그런 상태였을 그래서 거예요. 이 사진을 저는 그냥 이거만 봤으니까 뭔가 빡심이 느껴져서 네네. 이게 사실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얘기할 때 이게 감정이 과격해지면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로한 군이 또 어쨌든 얼굴이 또 알려져 있는 상태니까 네네.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막 누군가 괜히 알아보고 이게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네네.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보니까. 그러니까 워낙 사람 많은 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네. 굳이 근데 그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내부에서 네네네, 공연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공연하시는 분들한테 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 저한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더라고요. 하긴 이 상황에서 뭐 카페 가기에도 좀 그치 막 감정이 격양돼 있는 잠시 카페 아는데 이번에 가시죠 뭐 드실래요? 뭐 이러긴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이러기도 좀 애매하고 맞네.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사진을 봤을 때 그게 가장 의아했었어요. 그래도 얘기가 잘 정리가 된 거네요. 사과도 받고. 네.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지를 좀 필요를 하고 그래서 뭐 단체로 사과 받고 저 그 과정에서 처음에 제 인스타에서 뭐 이런 식의 DM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실수로 그분의 전화번호를 카메라를 돌리다가 잠깐 보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되게 문자나 전화로 약간 테러를 당하셨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과를 하고 그 이제 만난 이후에는 따로 이렇게 마찰은 또 없었던 거죠. 네. 따로 마찰은 아예 없게 아예 그냥 끝을 보고 와가지고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로한 군의 지금의 고민은 뭔가요? 좀 앨범이 안 나오게 되는 좀 네. 그런 것들이 일단 첫 번째 고민이고 네. 두 번째 고민은 그게 계속 지속돼서 그런지 좀 약간 삶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무기력하고 무기력주. 네 그냥 아무 욕구도 샘솟지 않는 그런 상태 돼서 그런 게 고민입니다 지금. 첫 번째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혹시 지금 앨범이 계속 못 나오게 된 상황이 뭔가 가사가 좀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으로 안 네. 써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뭐 컨셉이 잘 떠오르지가 않는다든지 지금 앨범 작업 혹은 앨범 발매가 부진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요즘 이렇게 나오는 음악들과 합의를 둬야 된다 생각해서 라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 배치와 관련해가지고 너무 앞에 가사 내용을 담다 보니까 너무 가군에만 라임을 되게 많이 신경 쓰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각자 다 곡은 다른데 드는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랄까? 그런 데에서 가사 내용이 되게 좋은데 약간씩만 고치려니까 그게 또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예 싹 없고 다시 쓰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소모도 일단 크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사든 비트든 우리가 뭔가를 수정한다는 건 네. 사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어려운 일이죠. 네, 그거는 일을 정말 복잡하고 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수정 없이 가야 한다는 게 저의 철칙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게 단순히 이 노래뿐만 아니라 저희의 음악 생활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네, 좋지 않은 습관이기 때문에 로한 씨처럼 아직 어린 나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습관을 잘 네. 들이는 게 네. 유리하지 않을까. 네. 공감하시나요? 덕화여ot의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이게 음악이라는 게 되게 어쨌든 감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네. 보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주제를 정해놓고 쓰더라도 막히면은 거기에 너무 빠지면은 진짜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음악 생활을 망칠 수도 있다는 말이 좀 네. 되게 와닿거든요. 왜냐면 뒤에 것들이 밀리거든요. 내가 이 노래 하나만 하고 내 커리어가 끝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이 앨범에 남은 막 6, 7곡들 혹은 이번 주에 잡힌 뭐 2, 3개의 공연 이런 많은 일들이 저한테는 밀려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내가 시간을 뺏기고 감정이나 체력이나 이런 정신 소비를 해버리면 네. 뒤에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뭔가 좀 단호하게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더라도 어느 정도 좀 그 수정하고 싶은 그 어떤 유혹이랄까요? 네. 거기서 좀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결국에는 수정을 해도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까놓고만. 맞아요. 그 문제는 사실 그거예요. 네. 딱, 형, 저 이거 수정했어요 했을 때, 와, 대박 좋아졌어. 이런 반응은 네,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뭐가 바뀐 거지? 다 이럴 거예요. 네. 제3자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창작에 몰입했을 때 좀 일어나는 소비, 그런 어떤 과소비죠. 예. 디플로우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해주나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된 이유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완전 빨리빨리 썼어요. 그래서 고등 래퍼 결승전 같은 곡 같은 경우에는 벌스가 3개인데 3개를 1시간 반 만에 쓰고 수정이 없이 그냥 그대로 했었거든요. 저는 그 방식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약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상구 형이 요즘 해주신 말씀 중에서 신경을 조금만 더 써봐라 라는 말이 그냥 막 오래 붙잡고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닌 거를 아는데 짧은 시간에 집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아는데 그게 자꾸 좀 약간 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식을 좀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생긴 것 같고 그냥 거의 상구 형은 그냥 자율적으로 두고 갖고 왔을 때 같은 래퍼끼리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좀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라는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근데 일단 뭐 디플로우라는 존재 자체는 본인이 제작하고 있는 아티스트니까 이제 가장 애착 있게 네. 피드백을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본인이 어쨌든 앨범을 어떻게 보면 뭐 2장을 거의 가까이 지금 엎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또 좀 봉착되는 어떤 그 문제점 같은 거는 작업물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혹은 뭔가 디플로우 사장님을 만족시켜줘야 돼. 어쨌든 그 사람이 내주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 과정이 되게 힘들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생각해 보니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내색을 별로 안 했거든요.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해서 별로니까 뭐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뭐 별로면은 이런 게 부족한 거를 보완을 해서 만들어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되게 감정적으로나 그런 게 좀 많이 소비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막 댓글이 한 100개가 있다 치면은 98개가 좋은 말이라도 안 좋은 말 2개에 신경이 더 몰두가 되는 게 그게 그렇죠. 사람의 사실이고. 심리가 또 그렇게 되죠. 근데 그 모종의 그 2개의 댓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슬슬 이제 좀 약간 내색은 안 했지만 자존감이 그냥 바닥을 계속 기게 되더라고요. 해소가 안 되는 게 가장 좀 큰 것 같고 뭐 가끔 해봐야 피처링 몇 개나 뭐 아니면 이번에 고등래퍼 3에 잠깐 나와서 좀 한 거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더 약간 영혼을 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소비를 좀 줄이고 제 거에 좀 하면 좋은데 또 제 거에선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맞아. 상황에 좀 봉착을 해버려서 피처링과 솔로곡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게임이죠. 어쨌든 지금 그래서 굉장한 또 무기력감이 이 상태가 지속된 지 얼마나? 심화가 된 거는 한 달 반 전부터 20살 되고 나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뭔가 술을 마시고 유흥을 좀 즐겼군요. 네. 그런 걸 즐기는 게 어느 정도 최근에 시작했겠구나. 그치. 이거는. 이제 한 5개월 된 거죠. 이제 네. 성인으로서의 네. 삶은. 그런 거를 즐기면서 그나마 그게 좀 해소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점점 가면서 보니까 이제 취하는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계속 이제 새벽까지 마시다 보니까 잘 막 심하게 취하지도 않더라고요. 주량이 막 술이 들어서. 세네, 기본적으로. 20살이기도 하고. 이제 간도 깨끗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근데 그런 느낌도 달갑지도 않게 되고 다른 방법으로 좀 컴퓨터 게임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축구 같은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냥 밥만 먹고 축구하고 그냥 그런 타입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주변에 이제 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잠자는 것도 그냥 자야 돼서 의무적으로 자게 되고 그냥 작업도 더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흥미도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냥 되게 무기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삶을 사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개인적인 이유는 좀 상실을 한 것 같고요. 아 진짜. 그냥 단지 그냥 신경을 쓰자면은 저한테 되게 어린 동생이 있거든요. 올해 7살이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좀 풍족하게 누리고 살지 못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이제 나중에 동생 대학 갈 때쯤 돼가지고 학비도 내주고 집도 잡아주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루뭉실한 큰 저의 개인적인 그런 거는 좀 다른. 근데 그런 그 것 모티베이션이 되게 일을 하는데도 원동력이 되죠. 네.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부남이니까 더 열심히 좀 살게 되고.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것만큼 건전하고 좋은 그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해주고는 있어요. 뭐 생일 선물 겸 어린이날 선물로 뭐 피아노도 사다 주고 서울에 있다 보니까 강릉에 동생은 있고 또 자주 못 보니까 만날 때마다 뭐 인형 놀이 세트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좀 어느 정도 좀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되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일단은 내 일이 뭔가 돌아가고 있어야 네, 더 그래야 흥이 날 텐데. 그치.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좀 약간 좀 뭐 되게 무기력은 사실 누구나 느끼는 건데 네. 덕화 씨는 무기력을 좀 이겨내는 노하우가 있나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네, 이거는 사실 어떤 아티스트를 만나도 똑같은 고민은 어느 정도는 크고 작게 존재를 할 거라고 봐요. 그쵸. 근데 어쨌든 그 노하우를 개발하는 게 저희 이제 저 프로로서의 사명이죠. 이걸 계속 하려면 어떻게든 극복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걸 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각자의 그 무기력의 어떤 그 원천 음. 이런 것은 조금 다르겠죠. 네. 지금 방송 이후 네. 회사 계약과 뭐 어쨌든 활동을 쭉 하고는 있지만 뭔가 신곡을 네. 오랫동안 내지 못했고 나의 음악이 내가 뮤지션으로서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못 받으시니까 네. 예, 다른 걸로 뭐 유흥이나 게임으로 뭐 달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쵸. 그거는 근원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꿈이자 본인의 정체성 네. 혹은 본인의 어떤 직업인 이 음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스스로 받아야 되는데 네. 역시 이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대로 그 음악을 발매하는 네. 일과 아주 그 밀접하다고 일단 보여져요.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다른 걸로 해소하기가 네. 네. 결국에는 뭐 얘기했다시피 그런적으로 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디플로우와 VMC를 만족시킬 만한 네. 작업물이 나와서 그걸 내는 이제 그 미션을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거죠. 네, 그 디테일한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몇 분 대화 나눈다고 딱 우리가 뭐 어떤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숙제지만 어쨌든 앨범 2장 정도의 규모를 업고 또 새로운 걸 하면서 무기력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네. 다양한 각도에서 음악을 만들어 보는 시도들을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요즘 제 마인드를 트레이닝하는 거는 뭐 기분 나쁜 일이나 뭐 신경 거슬리는 일이 있을 때 그냥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감정 노동이니까 좀 더 생산적인 걸 해보자. 그래서 좀 그냥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그게 좀 재미와 작업을 지속하는 데 좀 방법인 것 같아서 이게 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보면 좋지 않을지. 네. 그렇죠. 좀 음악을 일단 재밌게 내가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은. 네. 근데 문제는 사실 발매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방에서 혼자 재밌다고 한데 그 재미가 절대로 완성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글쎄요, 뭐 오늘 얘기를 들었을 때 저의 어떤 결론은 이게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네. 혹은 욕을 먹을 게 뻔하더라도 음악을 내야 한다. 발매를 해봐야 한다. 그래야 거기서 이제 얻는 어떤 뭐 해소감도 있을 것이고 혹은 거기서 얻는 실망감도 있겠죠. 왜냐면은 좋은 반응이 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는 상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토대로 이제 다음 무브를, 다음 움직임을 이제 설계하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거기서 영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결과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걸 보고 있을 그 디플로우는 한번 계획을 한번 네. 추진을 해보십시오. 좀 더 본인의 발을 좀 낮춰서 물론 이게 근데 이거는 진짜 디플로우랑도 한번 얘기하자. 왜냐면은 이거는 또 제작자 관점도 있고 우리가 뭐랄까 설득해야 되는 면도 사실은 있어요. 그치. 예. 제작자도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쵸. 내가 어느 정도에 만족해야 하며 어느 정도를 기대해야 하며 내가 원했던 건 이건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이제 대처할지 그 상황에 이것도 항상 고민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꼭 아티스트에게만 짊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디플로우도 그렇고 저도 저 스스로 느끼는 거지만 사실 디플로우가 VMC의 대표로서 로안의 작업물의 퀄리티를 컨트롤하고 이걸 릴리즈 할지 안 할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가 선택하는 게 다 정답이 아니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노래는 내 예상을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노래는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확신이 있었는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디플로우를 한번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아. 3회 게스트 디플로우. 디플로우를 만나야겠네. 이제 또. 그의 입장이 있을 거야 또. 그럼요. 아니, 물론 제작자로 산다는 게 진짜 골치 아픈 일이기는 해요. 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테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로한 군의 이런 그런 지금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나아가야 한다. 여기에는 지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 자체에서 긍정적으로 뭔가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작업하는 뭐 자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한번 음악을 한번 또 대해 보면은 재미를 찾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일 사실 무기력하다는 거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사소한 것들의 어떤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무기력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랩을 하면서 산다는 게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직업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도 로한 군이 또 이렇게 본인의 속 얘기를 이렇게 많이 오픈해 주셔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게 뭔가 그래도 저희가 얘기한 게 뭐 자극이라도 돼서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음악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디플로를 자극시켜야 되는 그 로한 군을 자극시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일단 끝나고 바로 작업실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진짜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뭐 시간도 많고 창창해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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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